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연재의 쪽팔리 팟캐스트 159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민입니다. 사카린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추억의 외국인과 소년 소녀 2편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한 편짜리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말하다 보니까는 할 얘기가 많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외국인이 많았구나. 지구촌 한 가족이야. 그렇죠. 맞아요. 네. 문민정부 시대 때부터. 어머 문민정부 어머 진짜. 김영삼 그래. 시대 때부터 네. 지구촌 진짜 개념. 아저씨들 같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유명인들부터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뭐 외국에 대한 추억도 한번 얘기하면 좋을 거니까는 이거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외국인의 추억 있으면은 팟빵 댓글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전에 팟빵 리뷰 몇 개 읽겠습니다. 멍멍이 수사대님께서 저도 풀을 좋아하지만 풀을 싫어할 수도 있죠 뭐. 대한애국 푸연합에서 나오신 줄이라고. 그쵸. 사카리 씨가 풀을 싫어한다고 했었나요 그때?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 했는데 민 씨가 그렇게 말했죠. 네가 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사는 거다. 대한애국 모프? 디즈니에서 상 줘야겠어. 네. 그럼 푸 이번에 실사되는 거 알아요? 누가 푸가 돼요, 그럼? 푸는 CG고 네. 그 이완 맥그리거가 인간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식구 곰테드처럼? 그렇죠. 근데 예고편을 봤는데 이 푸가 인형인지 실제 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애매한 비주얼이더라고요. 대단하다. 네, 그래서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여튼 뭐 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사판 나오시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호박님께서 닥테일에서 기즈모덕에 대한 설명에서 약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기즈모덕 수트를 발사대가 입는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다쟁이 회계사가 입었었어요. 산탄총의 총알 숫자까지 맞추는 능력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캐릭터입니다. 라고 했더니 트로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해주신 찾아보니까 직장인 호박님이 정보가 많네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라고. 네. 네. 뭐 우리가 한두 번 틀리나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신 것도 진짜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우리 걸 들어주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덕력이 있어. 인도에다가. 인도 오빠들 사랑해요. 밀키스. 그렇죠. 이 집단지정이라고 하죠. 참 고급스럽고 좋은 표현으로. 네. 우리가 4명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100명을 따라잡지 못하죠. 그렇죠. 인해전술. 심지어 날고 기지도 않아. 그렇죠. 맞아. 그냥 걸어 그냥. 걸어. 닌기리라님께서 안방극장편에 목욕탕집 남자들이 빠졌군요. 린님께서 일본 가셨을 때 저도 마침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 호텔에서 유튜브로 목욕탕집 남자들 전편을 봤습니다. 어머. 다시 보니 그 드라마에 나온 남자들은 전부 삐리리들 같습니다. 병신이라고 하죠. 네. 와이프가 자기에게 콧바람 쳤다고 길길이 날뛰고 아마 둘째 아들일 거야. 특하면 와이프한테 막말 장렬해 주방에서 밥 먹다가 거실에 있는 와이프 불러서 밥 한 공기 더 달라질 않나. 가부장적인 걸 넘어서 사이코패스 집안을 보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집에 뭔 일 터지면 방에서 뛰쳐나와 주절주절 나불나불거리는 정주는 제 동생이었으면 살인났을 정도로 극혐이었습니다. 심지어 삼수생이거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십전대보탕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언제 맞아.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미친 드라마입니다. 린님 사시미 만나던가요? 라고. 네, 사심이 올렸는데 맛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10점대보탕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순재 선생이 그 전통찻집에 전향자 선생이 운영하시는 데를 10점대보탕을 마시러 자꾸 들락거리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강부자 선생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준 바람 같은 거를 보신 거죠. 준 바람이랑 거의 바람이야. 바람 났어, 내가 봤을 때. 근데 그 찻집 사장님이 찾아와요. 어. 알아두셨다는 소문을 듣고 저는 차는 팔지만 그런 사람 아니니까 부디 오해하지 마시고 어르신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오해하지 않도록 저도 행동을 주의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되찾으십시오 하고 어머나. 그 전향자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이 집에 과일을 들고 찾아오는 난 더 기분 나쁘네, 나는. 난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 20세기 김수현 드라마가 약간 그런 식이었어. 나는 강부자 선생님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지금? 막 그랬었어. 우리 엄마가 당한 것 같은데,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나요. 10전대 보탕에 그 노른자를 띄워먹는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지. 웃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참 좋네.
심지어 20년 전 일이야. 요즘 일도 아니야. 알겠습니다. 맨날 피곤해님께서 KBS 애니메이션 기억나는 건 주말 낮에 해주던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뿐이네요. 원더키디죠. 원더키디. 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일본 거겠구나 했었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한국에서 만든 거라서 얼마나 놀랬던지. 남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캔. 남자애가 평소엔 타고 다니다가 하늘도 날던 아이캔이던가요? 그것도 생각나고. 남자 이름이 아이캔이야. 네. 예나라는 예쁘장한 여자애도 기억납니다. 네. 그 만화 전체적인 분위기가 SF 느낌이었던지라 맞아요. 웨딩 피치나 나디아 같은 여자여자한 애니를 좋아하던 저에겐 색다른 재미였습니다. 나디아가 여자한가요? 나디아가요. 일단 주인공은 여자죠. 네, 주인공은 여자가 맞죠. 네. 근데 여자는 모르겠네요. 우리 다 다른 걸 지금 생각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색해보니 주제곡을 소방차가 불렀네요. 라고. 맞아요. 네. 소방차. 소방차. 아, 소방차 좀 추억의 그 그룹이죠. 그러네요. 승마바지 그 저기 그렇습니다. 어젯밤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플레디스 노력 좀 해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올만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조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하하. 또 갈아탈 마음이 활짝 열렸는데 이놈의 플레디스가 내 마음을 바꿀 노력을 안 해서 잘했어. 플레디스가 아닌 잘했어 플레디스가 아닌 노력하라고 닉네임 교체했습니다. 근데 교체하기 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어떤 닉네임을 썼는지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지. 이전 거를 그러니까. 주셔야지. 네. 그리고 간만에 글 남기는 이유는 입소서 크루분도 아시다시피 6월달에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일 지방선거 14일 월드컵 개막 15일에는 기다리고 기다린 푸듀 48 첫 방송까지 물론 지선 월드컵 푸듀까지 다들 아주 심각한 악재가 생겼지만요. 그래도 큰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사가 많았던 해가 2002년 아닙니까? 비록 20세기는 아니지만 특별한 해인 만큼 공인형과 소년소녀 부탁드려요. 쇼씨는 별로이실지 모르지만 하나 더 요즘은 게스트 안 받으시나요? 받으신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윤석호 특집으로 신청하고 싶네요. 라고. 윤석호 특집이란 뭘까요? 그 드라마 윤석호가 누구예요? 그 가을 동화 이거 하신 분 아니에요? 여름 향기. 그 계절 시리즈? 네네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나중에 무슨 장근석이랑 막 유나랑 데리고 찍었는데 막 망했잖아요. 그래요? 소나기인가 뭔가. 가을 소나기. 가을 소나기. 가을 소나기. 모르겠어. 하여튼 서인국이랑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 안 됐어. 2002년 뭐 추억이면은 뭐 네.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몇 가지가 이제 뭐 일들이 생각나긴 하는데. 이분이 뭔가 글체로 봤을 때는 울소님이 아닐까. 저도 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2002년은 뭐 저도 별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실 군대에 계시지 않았어요?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쵸. 네. 여튼 알겠습니다. 이분이 저랑 동갑이니까 뭐 게스트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게스트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일단 제가 그 계절 시리즈 드라마를 다 안 받고 저도 맞아요. 하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소재라서 저는 당연히 안 받고 저는 다 봤으나 네. 굳이 이분 거를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은 매체에서 이미 다뤘잖아요. 저 잘 몰라요. 후유노 사실. 소나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잘 몰라요. 겨울 그래서. 연가. 겨울 연가가 가을 동화. 연사마 나온 거죠? 그쵸. 가을 동화, 겨울. 가을 동화가 준서야인가? 맞죠. 그러니까 가을 동화 먼저, 그렇죠. 네. 겨울 동화, 그 다음에 무슨 여름 향기, 봄의 왈츠 막 이렇게. 막 봄의 왈츠. 왈츠도 있어? 네. 사계절 다 해서 홍대 앞에 그게 있었어. 사계절 벽화가. 약간 포시즌 하우스 해가지고 스튜디오처럼. 오 마이 갓. 그런 게 있었어.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비발디네요. 네. 딴딴딴딴딴딴딴딴 빨리 넘어가요. 오페라 되겠어요. 네. 전 윤석호보다는 그 윤성호라고 은하의 방전선. 그렇죠. 차라리 우린 정서가 그거지. 네, 이쪽 정서라는 거죠. 혁건더 V. 네. 혁건더 그레이트입니다. 혁건더 그레이트였다. 네. 감사합니다. 리플레이고님께서 로봇 합체하니 옛날에 봤던 일본 애니인 갤럭시 엔젤이 생각나네요. 미소녀 5명이 우주를 지키는 코미디물인데요. 평소엔 이렇다 할 적도 없는데 해당 편에서는 정로봇이 도시에 쳐들어와서 그것을 막기 위한 합체 로봇을 발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5개의 기체로 합체하다가 합체 실패를 해서 폭발하게 되죠.
5명 중 1명이 돈 많은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꿈인데 그 꿈을 이뤄서 결혼하러 갔기 때문에 5명의 마음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뭐 어떻게 생긴 남자를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딴 걸 중시하던 작품도 아니고. 그렇게 반복하는 합체 실패 속에 맨 마지막에는 그 여성이 자신이 원하던 결혼을 뿌리치고 로봇을 합체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돌아오고 5의 마음이 하나로 되는 순간 로봇은 합체 실패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엔 사령관이 어쩔 수 없이 합체된 로봇을 발진시키는데 혼자서도 잘 싸웁니다. 로봇의 주제가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그 이름은 하고서 끝나기 때문에 로봇 이름도 안 나오지요 라고. 이거 예. 네. 그렇군요. 네. 검색을 해보니 과거에 봤던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네. 열심히 안 봤던 걸로. 이게 네,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제목도 특이하다. 갤럭시 엔젤.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저 마오로매틱을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음. 마오로매틱이 되게 재밌었죠. 이 몇 년도에 한국에서? 2002년 이거 한국에서 방영 안 했어요. 그럼 몰라. 한국에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안 했습니다.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네. 있는데 어쨌든 뭐 케이블 쪽에서 했을 수도 있고. 그때 애니메이션 보고 그럴 여력이 없었지. 고입하고 있었는데. 2002년. 또 2002년이네. 알겠습니다. 네. 다니에로님께서 방고 트로님과 시범만님이 있어서 풍성한 방송이었네요. 다간 설명하시면서 합체할 때 기차가 몸을 뚫고 팔이 된다고 하셨는데 다간에서 기차는 반으로 접혀서 양쪽 다리 파츠가 됩니다. 몸을 뚫고 팔이 되는 건 가오가이거라는 점점점. 가오가. 디즈니 만화동산에서는 오리 형사 다크와 욕심쟁이 오리 아저씨를 좋아했습니다. 오리 아저씨는 리부트돼서 미국에선 작년부터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엔 전 세계적으로 신작보다 리부트나 리메이크 얘기가 많은 듯 하네요. 새로운 작품들이 신선하지가 않아서인 듯이라고. 네.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난번에 KBS2 애니메이션 편을 이제 투로님과 시범만님 게스트로 모셔서 했는데 뭐 그분이 있으면 일단 든든하죠. 여러모로. 여러모로 든든합니다. 왜 그 있잖아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문제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한 400개쯤 저장되어 있는데 이번에 35개를 출제하자 이런 느낌으로 꺼내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야. 네. 왜요? 아니에요. 아니 저도 오늘 그 다른 거 녹음 때문에 아까 시범만님이랑 트로님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외국인 얘기할 거라고 하니까 그 사카린이 아이디어 낸 거지 이러는 거야.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는 사카린 거라고. 너무 잘 알아. 이런 얘가 짜질구레하고 네. 생활 밀착적인 거. 여튼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난주에서 추억의 외국인 얘기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얘기 못한 외국인이 참 많아요. 네. 의외로 누구 있나 했는데 네. 잠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1번. 시작해주세요. 제일 먼저 전 데이비드 카퍼필드 얘기를 좀 해야 카퍼필드. 야, 우리 나이 때 카퍼필드의 마법을 안 본 사람이 없죠. 마법. 그건 마법이야. 네. 그쵸, 마술이 아닙니다. 네, 마법이야. 근데 지금은 CG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는 그거 상상도 그런 게 못하지. 뭐라 그래야 돼?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직접은 못 봤지.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못 봤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마술 동아리를 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활동하고 막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름 그 중에서 실제 마술사가 돼서 막 TV도 나오고 뭐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후배 중에. 근데 뭐 있어요. 예, 다 님도 아시는 분들이랑 다 관계 있는. 님도 보셨잖아요. 님도 보셨잖아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한번 모여서 밥 먹었었잖아요. 나 지금 근데 뭐 그중에- 정모하는 줄. 네, 그 중에 마술사 있었잖아요 그때.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사적인 얘기는 아니가지고. 이제 그 중에 진짜 그 카퍼필드 내한 마지막 내한 했을 때 갔다 온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뭐 좀 짧은 마술에 대한 아주 쓸데없을 수는 있지만 마술에 대한 그 상식을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마술이라는 것이 이 어떤 뭐라 해야 돼 관객의 명수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길거리에서 이제 뭐 카드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동전을 골라보세요. 뭐 카드를 골라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뭐 야방이 아니? 그건 이제 그 약간 야, 여기 있으면 가운데 있다가 옆으로 갔다가 가운데 있다가. 그건 이제 약간 그 스트림 마술이라고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보는 사람이 앞에 한 5명, 10명 이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으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트릭상으로 보여지지 않아야 할 각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스테이지 마술이라고 하는 네. 그게 이제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많이 하는 네. 그게 이제 어떤 무대가 있고 막 미녀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맞습니다. 뭐 배를 찌르고 뭐 이런 류의 마술인데 저도 갔다 오진 않았는데 그때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다른 게 없대요. 너무나 그러니까 마술의 트릭이 복잡할수록 뭔가 자꾸 사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갔는데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나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 뭐 레이슨이 되든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그다음 이제 불이 딱 꺼지고 켜졌는데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있는 그 가운데 무대 옆에 이렇게 기둥이 4개가 있었대요. 근데 불이 꺼졌다 켜졌는데 그 기둥 위에 SUV 자동차가 있는 거야. 맞아.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너무 단순한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한 번에 빰 하고 나오니까 마술이지. 마법이지. 마법이지. 예, 그러니까 마법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남다르잖아, 솔직히. 그쵸. 난 기억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자유의 여신상 없애는 거. 맞아. 그거 충격이었죠.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식의 큰 마술을 하다가 중간에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 스테이지 약간 그 계단처럼 생긴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1달러짜리를 접고 폈더니 100달러짜리가 되는 마술이었어요. 완전 신박하지 않아요? 어린 마음에 그렇지. 100배가 됐어. 이런 거예요. 내 1,000원이. 중간 큰 마술 중간중간에 그러한 작은 것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쇼 영상을 이제 예전에 방영을 막 해주고 그랬었죠. TV에서. 네네. 그 나이아가라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엄청 유명한 거예요. 있었어. 그러니까 네. 이분의 마술은 아까 오빠가 말한 것처럼 마법이자 약간 스턴트 같은 계열이야. 실제로 생명의 그 위협을 그런 느낌이야. 받으면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쇠사슬 같은 거 묶여가지고 네. 갇힌 다음에 탈출하고.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마술사 하면 미녀 조수. 네. 그렇지 옆에. 근데 여기는 미녀 조수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 뭐 큰 것도 있긴 그러니까 있는데. 내가 중요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다. 마술사 혼자 모든 거를 이렇게 끌어가는 느낌? 음. 그랬던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순위 뭐 관객 중에 한 명 일어나 보세요 네, 하고 그런 거 이런 하죠. 이런 네. 뻔한 게 아니라 진짜 오빠 말대로 자유의 여신상이 없어졌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 진짜 마법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지. 알고 보니 결국에 그냥 카메라 트릭이거나 뭐 가리거나 그냥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당연한 거긴 이건 뭐 한데. 당연한 건데. 근데 데이비드 카퍼필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그 호기심 천국에서 초능력자 얘기하셔야죠. 아니요, 호기심 천국에서 그 검은 블랙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마술의 비법을 알려주는 코너가 있었어요. 있었어. 예, 있었어. 그 사람도 외국 사람이거든요. 외국인이에요. 야. 예, 그 사람도 외국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카메라 트릭 이런 거 막 설명해주고 그 가면을 쓴 이유도 예임지가 그런 건가. 이 마술의 비법을 내가 알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생명의 위협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실제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야, 저 사람이 정말 절대 알려줘서 안 되는 천기 누설을 하는 거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저는 유리겔라 선생이 야, 너 어렸을 때 진짜. 잊어먹을 만하면 한국에 한 번 와. 와, 맞아. 꼭 그 설날 추석 그 명절 타임에. 돈 벌러 오는 거지, 돈 벌러. 근데 이분이 약간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금속 원래 그 숟가락 휘는 게 이 사람의 전매 특허인데 그렇죠. 그 접합부만 뭐 다른 온도에서 이렇게 저온에서 잘 휘는 금속을 썼다. 이 손의 그 온도로. 아니 근데 네. 그게 그 유리엘라가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내한을 해서 그거를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했어요. 나 그 얘기 하려고. 예.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그렇지. 이 얘기가 나와야 돼. 그걸로 이제 숟가락이 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본인의 파장으로 할 수 있다. 집에서 본인의 파장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진짜로 된 사람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야. 너무 강렬하게 믿고 그러니까 힘을 안 줬다고 생각했는데 힘을 주셨던 거겠지. 그치. 근데 한국은 초능력의 땅이다. 뭐 짜고 치는 걸 수도 있고. 짜고 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백을 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른이 된 다음에 나 그때 유리겔라 방송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나 정말 숟가락이 휘었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이렇게 빡 주었던 그런 거겠죠 아마도. 근데 그게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아직도 믿고 계시더라고. 어르신 중에 몇 분은. 이렇게 하니까 됐다고. 옛날에 왜 돈 세워놓고 이렇게 볼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네. 뒤로 돈이 넘어간다고. 넘어간다고. 네. 아직도 은행에 와서
그런 식으로 돈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몇 살이야? 뭐 어떻게? 아니 이제 이거 공과금을 내러 오셨는데 공과금이 뭐 5,670원 이런 공과금들이 있어요. 왜 전기세 중이나 수도세 중에. 근데. 그럼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나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를 표현을 말을 네, 그러니까 그 뺨을 이렇게 양쪽 뺨을 쓸어가지고 손을 촉을 이렇게 탁 하면은 그 돈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상대편한테. 그렇게 해서 돈을 주세요. 진짜 되게 재밌겠다. 맞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기분 좋은 날은 재밌어요. 제가 기분 좋은 날,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은 날은 재밌어요. 아니 그런 인종이 남아있다는 게 충격적인데. 진짜 웃긴다. 아니 거기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제임스 랜드라고 초능력 사냥. 나 이제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해줘. 지금 이거는 이제 다 인터넷 정보들이고 나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알았죠. 이 유리겔라 아저씨가 결국에는 그 트리 몽고하니 뭐 아까 사카시가 잠깐 말했지만 뭐 거기에 그 접합부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이미 형승기업 그 마술에 있는 트릭이 이미 있는 애들이었다고 들어요. 저도 뭐 제가 뭐 자세한 거 내용은 아니 유리겔라가 고백했대. 근데 고백도 해가지고 그게 뭐 미리 그걸 이렇게 뭐 뭐라 돼 좌우를 비틀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만들었다가 흔들면 되기도 하고 뭐 방법은 많아요. 뭐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고 유리엘라가 그 방영을 했을 때 거기 있는 관중들한테 숟가락을 막 다 나눠주고 막 이랬다고요. 맞아요. 그때 이렇게 왜 KBS 홀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의자도 편하고 막 이렇게 빨간 의자에 사람들 이렇게 그치. 열린 음악회 무대 같은 그러니까 거. 그 외국인이 막 숟가락을 막 나눠줘. 그래서 막 흔들어. 그런데 막 누가 대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엄청 이제 붐이 일었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사카 씨가 잠깐 말한 제임스 랜디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엄청 유명한 마술사예요. 근데 이분이 초능력 사냥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 전에 기인연절 얘기 좀 해야 돼요. 기인연절 많이 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초능력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또 한창 일본에서도 막 오컬트 붐이 일고 막 이랬잖아요. 그 점성술 뭐 어쩌고 하면서 무슨 뭐 피라미드 파원이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피라미드에다가 음식을 넣어놓으면 상하지 않는다고. 네, 피라미드 안에다가 뭐 날이 다 나간 면도날을 넣어놓은 지 뭐 일주일이 녹이 지나니까 없어지고. 녹이 없어지고 뭐 날이 깨끗해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도 팔아요. 피라미드 파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약간 초능력 이런 거에 붐이 일어서 기인열전이라는 게 이제 MBC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방면의 초능력을 지녔다고 믿을 수 있는 외국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일본에 유명한 아저씨 하나 있는데 자석인간이에요. 몸에 쇠붙이 붙이는 사람. 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다리미도 붙이잖아. 그 다리 맞아, 핵심이 다리미야. 이 아저씨가 다리미를 그 갑바에 붙여요. 갑바. 여기 갑바에다가 딱 붙이는데 근데 이게 나도 보면서도 땀을 이렇게 붙은 거. 땀도 그렇고 이 아저씨가 약간 갑바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빗면이 지는 거야. 아니면 몸에 바세린을 발랐나? 진짜 자석인간이면 여기 붙이고 고개를 이렇게 퍽 숙여도 이게 딱 착하고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500원짜리 동전에 침 발라주고 머리다 붙이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또 자석이면 동전은 안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동전은 또 자석이 도체 반도체. 그 쇠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그 뭐 인도에 여기다니. 인도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 이렇게 신발에 무슨 전기적 장치가 있어가지고 손 끝에서 전력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치료해준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손을 대면은 찌릿찌릿해진다.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걸로 해서 뭐 치료를 받으니까 나아졌다. 뭐 약간 이런. 그리고 백과사전 전화번호부 찍고 이런. 그래, 그런 건 진짜지. 그러니까 그런 건 진짜 기인인 거고. 그건 기인이라기보다 그냥 괴력의 힘을 가진 사나이들인 거고. 근데 거기에 막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긴 열자리니까 물론 그런 약간 사기꾼 같은 사람도 나오지만 막 차돌 손으로 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따이따이. 그래가지고 차돌을 손으로 막 때려가지고 막 부시고 막 얼음도 한 번에 많이 부시고 막 이런 아저씨들 많이 나왔다고요. 대리석 깨기 뭐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긴 열전에서 막 그때 거기서 이제 뭐 1등을 하고 이러면 막 상금을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몇 주차 때 뭐 1등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붐이 일다가 이제 슉 하고 사그라들었는데 SBS에서 제임스 랜디의 프로를 했었어요. 그 프로그램 제목이 제임스 랜디의 뭐 100만 달러 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초능력이면 100만 달러 만약 주겠다. 당신이 진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 달러를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아까 기인열전에 나왔던 그런 자석 아저씨도 막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그 제임스 랜디가 엄청 유명한 마술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는 하도 그런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래야 돼 주변에 많으니까 시민들한테 막 돈도 막 받아내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그 트릭을 파헤쳐서 정의구현이네, 정의구현. 그랬는데 유리엘라랑도 그래서 싸웠었어요. 그래서 초자연 현상인 거로 완벽하게 입증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외모가 점점 간달프야. 간달프. 맞아. 이 할아버지 진짜 간달프 같이 생겼어. 진짜 마술사 같이 생겼어. 간달프야. 근데 이 간달프가 초자연적인 걸 사람들이 맹신하면은 안 된다고. 사람은 항상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그런 할아버지요. 되게 할아버지가. 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술이 정교한 트릭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초자연 현상 초능력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너네가.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해지신 거죠. 유리 겔라도 나중에는 트릭이었어요. 이렇게 그 유리 겔라랑 비슷한 계열로 그 일본의 미스터 마릭이라고. 마릭. 근데 미스터 마릭은 마술사잖아요. 마술사인데 네. 그 사람도 약간 그 포크 꼬부리고 아까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했었어요. 미스터 마릭 아저씨는 그냥 그 사람도 마술사. 명절에 한국에 막 자주 오잖아요. 네. 자주 맞아요. 와. 네. 어느 SBS가 그렇게 불러요. 근데 한국에서 TV에 나온 거 보면은 완전 신으로 칭송받는 맞아, 느낌인데 맞아. 그쵸. 일본에 가서 일본 TV에 나온 걸 봤더니 그 다운타운 하바다한테 막 뒤통수 쳐먹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 그래서 약간 본국과 외국의 이 대우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던. 뭐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뭐 한국에서 이은결 씨나 뭐 최현우 씨가 뭐 외국에 가면 또 뭐 다른 대우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거 네,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열 분 중에 요기 다니엘이라고. 야, 정말 제가 요기 다니엘. 어렸을 때 제가 응. TV에서 본 외국인 중에 가장 쇼킹하신 분. 왜? 그냥 이 누구예요? 저 모르겠어요. 아침 프로그램이요. 막 7시에 하는 그런 정보 프로그램 있죠. 맞아. 그런데도 막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 팔 정도 되는 길이에 정사각형 아크릴 박스. 아크릴 박스에 알겠다. 들어가요. 아저씨가. 네. 그치. 통아저씨 아니야, 통아저씨? 아니. 통아저씨는 외국분. 외국분인데 좁은 상자에 잘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캐리어 박스 막 그런 데 들어가세요. 그런 데 들어가시는. 네. 왜 그런 거 이제 다리를 목에다가 이렇게 한 바퀴 굴려서 뭐 막 안으로 싹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문을 닫잖아요. 그 아크릴. 기기묘묘한 자세를 보여주시는. 네. MBC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막 그런 그 긴 열전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데 또 한국에 귀화해서 오래 살고 계세요. 이분이. 한국을 살아가는데 한글은 아직 잘 못 쓰시고 막. 더 사랑하시는 걸로. 유기단이에요. 유기단이에요. 그래서 진짜 근데 이런 외국인들도 있었고 반짝하고 나온 외국인들도 있어. 이런 분들은 잊을만 하면 텔레비에 나오셔. 그리고 잠깐 지나간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마술사 얘기 또 있는데 한 명도 좀 한국에서 많이 나왔던 그 마술사가 데이비드 블레인이라고 그건 이제 그 사람은 약간 영화 같은 거를 무조건 찍어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쪽이에요. 영상물 만들어. 예, 그래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이제 뭐 여러분 제 카드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싹 그게 따라락 딱 흘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른 카드는 하면서 탁 꺼내면 그게 TV를 보면은 200명이면 200명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 심리적인 트릭으로 이 사람이 무슨 카드를 무조건 고르게끔 만드는 이런 류의 그런 걸 잘하는 양반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본에도 아저씨도 그런 있고. 저기 막 한 네네. 4, 5년 전에 그런 애 있었죠. 어떤 숫자를 그런 사람. 떠올려 보세요. 뭐 그 일본은 거기다 살을 그 넣으세요. 유명한 그 무슨 그 쌍둥이 마법사도 있지 않았어요? 아, 그 형제 이름이 네, 생각이 안 나네. 맞아요. 그런. 예, 뭐 그런 네, 형제도 있고. 네, 대지냐 막 이런 애. 네. 아, 그 이름 까먹었네. 네. 뭐 하여튼 결혼 애들도 있고. 예. 네, 근데 있었어요, 그 옛날에 있었어요. 스마스마 할 때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하면서 약간 젊은 자기 마술사 아니라고 막 이러는데. 아, 그 미스터 세론가 뭐 그 새끼 말하는 거 아니야? 네네. 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새끼라고. 세론가 뭐 그랬어. 네, 네, 맞아요. 세로. 네. 그래가지고 누군지 막, 알아요. 네,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뭐 자기의 그 킴의 세리프라고 왜 그 대사가 있어요. 딱 정해진 대사가 있어요. 막 마음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거는 잠깐 나왔던 건데 이거 좀 최근 얘기라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간극장에 그 콩고 왕자들. 그렇죠. 콩고 왕자들. 아니, 지금 유튜버죠? 네. 네, 유튜버. 유튜버입니다. 예. 홍어를 맛있게 먹는. 예. 되게 콩고 왕자 분들인데 그 나라에 내전이 생기면서 왕족인데 어떻게 흘러 한국까지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귀화 신청을 하는데 얘네들이 한국에 너무 정착을 잘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장에 갔는데 사장님이 아유 방송 찍나 보네 뭐 맛있는 거 하나 줄게 먹어봐 홍어 먹을 줄 알아 했더니 딱 이렇게 한 점을 먹는데 누가 봐도 흑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이제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자네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인가? 아 진짜. 야 진짜. 그분 그 유튜브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예. 할아버지가 느낌이 뭐냐면 정말 편견이 없는 노인이다. 그러네요. 아 그리고 네이버 지식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극장 콩고 왕자 진짜 콩고의 왕족인가요? 페북에서 보다가 왕자라는데 집이 허름해서요. 진짜 이거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초인님께서 답변을 친절하게 달아주셨어요. 네. 콩고의 작은 부족 국가인 카토나의 왕자로 태어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다들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다. 뭐. 근데 되게 귀여운 그런 외국 사람들의 이렇게 소소한 거 나오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미수다의 사유리 씨도 그죠. 데뷔해서 뭐 많죠. 그 이제 미수다 쪽에도 이제 많고. 그런 분들 많았죠. 근데 아직 남아 계신 분은 잘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사유리 씨랑 그 누구였죠? 그 크리스티나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요. 100명 중 99명이 할 수 있다는 성대모사. 저희 할머니가 그분의 말투를 평가한 문장이 있어요. 말이 되대요. 되다. 말이 되다. 네. 질다 되다 중에 아주 빡빡하게 되는 느낌인 거. 저 여자는 참 말을 되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제 그런 사람 그리고 있고. 옛날에 그 일본인 주부 같은 분들 있잖아. 가끔 그 생활정보 프로그램 같은데 맞아요. 그 한국 남자랑 결혼하신 결혼해서 일본 주부님. 일본 주부님들에서 일본의 그 약간 검소한 생활 습관 이런 걸 알려주시고 이랬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맥라이언은 기억이 없나요? 맥나요? 맥라이언은 추억의 외국인이잖아요. 추억의 외국인이죠. 네. 섹시마일드. 섹시마일드 안 써본 사람 없어요? 다 써봤잖아요. 안 써봤어요. 우리 엄마가 안 썼어요. 근데 정말 왜 이 사람이 요즘에 그분 있잖아요. 그 셰프. 네. 그분이 카스 선전 CF 하잖아요. 아줌마. 네. 이모님. 네. 이모님. 여기 카스 하나 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갑자기 우리나라 CF에 외국인이 나오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주윤발 오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아, 그치? 그쵸. 사랑해요. 사랑해요. 맥라이언 전에 주윤발이 있었죠. 사랑해요 윌키스. 이야. 이마에 딱 대고. 근데 중화권 스타들이 그래도 그리고 많이 뭐- 그리고 뭐 여- 유민도 있죠, 유민. 유민이랑 저는 여명 씨 생각납니다. 여명. 여러분 올 다녀. 몇 번 들었는지 몰라. 근데 20번 들었어, 20번. 들어도 재밌어. 여러 번. 그리고 성룡 아저씨. 이름은 여면서. 그리고 약간 명절 때마다 보는 분이 영화로도 성룡을 보고. 그렇지. 그렇죠. 자주 오셔.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그렇죠. 막 김희선 이뻐요. 내 친구 김희선. 맞아. 내 친구 김희선 하는데 오늘도 나 용소야 보다 왔거든. 용소야. 그 많고 많은 성룡 영화 중에서. 요즘에 성룡 아저씨는 그 자녀분들이 자꾸 그렇죠. 소울스 이후죠. 예, 네. 자꾸 이제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에 자기 고백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국뽕 영화 아니면은 안 별로 나오고. 아닌 별로 나올 안 수가 없게 되신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저그 사람 생각나요. 릭배송. 제오 원소라는 영화로 한국에 사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랑부로 이런 거 유명하죠. 찍으시고 근데 거의 그냥 그 당시에 해외 영화인들이 한국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던 시절인데 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찍은 영화가 그 자기도 모르게 삭제가 된 채 한 30분 상영이 짧았다고. 되었다라는 걸 알고 붕괴를 해서 뛰쳐나갔다는. 그래요? 네. 그런 일이 그래서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 퍼킹 코리아 이러면서 영어 말을 안 하셨는데
속으로 생각했겠죠. 얼굴이 근데 그 얼굴이었어. 네. 아니 근데 자기랑 상의도 안 하고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길다고 덜어냈어. 그렇죠. 하루에 한 편 더 상영하겠다고 안다고. 삭제를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영화 한국 극장계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으니까. 근데 프랑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네. 왜냐면 내가 이미 완성본을 냈는데 내 거에 또 가이즈를 한 거잖아. 그렇지. 아니 차라리 여기서 문화에 안 맞아서 이런 부분은 검열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이런 거면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네. 수도 있는데 분량 때문에 자르는 건 초난강도 있죠. 아, 초난강. 초난강도 있죠. 쌀랑해요. 무서운 금을 구억 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늦은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무서운 금을 구웠구나. 자 힘차게 가보자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천하장사 마동나. 네네. 선생님 역할로 나오시죠. 동구 무슨 일이야. 이런 식의 연장선상이에요. 그 노래의 연장선상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동구 내 이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유민 씨도 이제 유민님은 좀 대사 없는. 아 본명 후에끼 유고. 네. 그리고 신설국에 나오셨다. 신설국 맞아. 그리고 사실 아유미도 일본 스타죠. 그렇죠. 진아가. 네. 우리가 자꾸 제고 예쁜 나 같은 여자. 그거 하기 전에 슈가 아유미예요. 그렇죠. 그거 네. 했죠. 이런 나라 뭐 이런 노래요. 하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태어났죠. 귀엽게 한다는 것이 네. 포인트였죠. 그죠. 사유 그때 쟁반 노래밖에 생각 안 나요. 맞아. 거기에 이제 그 외국인은 아닌데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 갖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네. 많이 나오시죠. 영주권자를. 영주권. PR 이렇게 찍혀 있고 네. 여권에.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계속 나오는 와중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외국인인데 외국인 같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아. 혼혈이나 뭐 이런 분들. 옛날에 파충 요소는 디에나도 있었는데. 그런 거. 내가 지금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맞네요. 있었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지만 너무 외모가 이국적이셔가지고. 그리고 미수다에 잠깐 나왔는데 요즘에 활동 잘 안 하시는데 남아공에서 온 브로닌이라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좋아했던 이유가 생각은 많은데 한국말이 짧아. 그래서 습니다체로 모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그 큰 뜻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비춰가. 뜻은 클 거다. 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줄 아는데 단어가 짧으니까 한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슬펐죠. 그리고 약간 사유리 씨도 의심을 받잖아요. 한국말 잘할 거다. 맛이가 없어요. 이러는데. 맛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 거다. 맛이 없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가를 붙이는 거다. 그러니까 조사 이를 쓸 줄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에요와 예요와 습니다 이런 거 있죠. 구분해서 쓸 수 있잖아요. 사실 안 할 뿐이다. 할 수 있다. 그녀는 할 수 있는데 안 할 뿐이다. 왜냐면 안 했을 때 터지니까. 그치.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인지 기억 안 나는데 장동민 씨가 사적으로 무슨 사유리 씨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방송 중인데 그랬더니 능수능란하게 한국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방송이 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컨셉트가 무너지는데? 근데 그 본인이 그걸 알고 사실 한국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유리는 뭐 굳이 이제 그거 아니어도 나는 사유리 씨가 김구라 씨랑 만났을 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조폭같이 생겼어요. 아주 야쿠자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유리가 그때 그 사람이 약간 트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에 제일동포가 입학을 했대요. 전학을 왔는데 애들이 제일이라고 놀려가지고 나 너무 아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했더니 가가지고 너부터 잘 놀아주고 그 친구랑 잘 지내도록 해봐. 그랬더니 서유리가 가서 해맑게 애들이 놀려도 신경 쓰지 마 나랑 놀자 하고 울고 있다가 화가 나서 그 제일 교포가 꺼져 빠가야로 그랬는데 아빠한테 가서 그랬대요. 걔 내가 놀자 그러니까 빠가야로라 그랬어 아빠 그랬더니 야 걔가 똑똑하다 그걸 그렇게 빨리 집안이 트여있어. 집안이 트여있는 집안이네.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 한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었던 그 사유리 씨 그 맛집 탐방 있죠. 네네네. 그거 다 봤어 나. 네, 정말 그
솔직한. 팩트 폭행. 예. 근데 맛이가 없어요가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무미라고 두부의 순수한 그렇지. 맛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국말이 제일 짧으니까. 그러니까는 야 정말 그리고 진짜 남희석 씨가 되게 빵 터졌어요. 그리고 진짜 왜 진짜 맛집이어도 어떠한 하나는 맛 없을 수 있잖아요. 이게 유명해서 맛집이 된 거지.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꼬집어서 잘 말해줘요. 그리고 약간 시금치 같은 걸 너무 많이 데쳤어. 근데 이제 시금치가 지쳐 있어요. 맞아 그런 식으로 다 죽었어요 여기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외국어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이 그런 기분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귀여워하고. 맞아. 사유리 일본어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어 할 때랑 완전 음색이 달라요. 맞아. 똘똘해지지. 똘똘해요. 근데 우리도 내 친구들 욕하는 거지만 한국어를 할 때는 야 너 뭐 어쩌고 왜 하는데 영어만 하면 she 이러면서 되게 귀엽게 막 그게 있어. 귀염 터지는. 그 사랑스러운 그 영어 말투가 있어요. 근데 아주 우리 막 그런 거죠. 저는 되게 영어가 짧아서 발음이 정직해요. 그래서 빅뱅 띠어리 이렇게 빅뱅 띠어리 하는데 그 TH를 굉장히 세련되게 발음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흘려서 가야 되는데 네. 띠어리 빅뱅 띠어리 봤니? 뭐 이렇게 빅뱅 이론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영어가 그냥 나오는데 되게 그거를 세련되게 예쁜 목소리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언어마다 그 음색이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불어 배울 때 프랑스어도 약간 코로 말해. 그렇지. 코스토리가 많으니까. 코로 말하니까 목소리가 속삭거리고 뭐 그럴 수밖에 흘리는 말투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모르죠. 이제 프랑스 사람이 보기엔 또 어떤지. 되게 한국식으로 짹짹거리면서 거기서 말한다. 거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크리스티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걔네는 H가 다 묵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헤르메스를 에르메스, 그렇죠. 호텔을 올 때 햄버거를 엠버거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할 때는 나도 모르게 H를 다 발음하고 있더라고. 그렇지. 호텔이 호텔이지 그렇지. 뭐. 어디가 호텔이야? 저기 뻔히 보이는데. 내가 이 비겁한 언어야 왜 써놓고 안 읽어? 한국인의 피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에르메스 앞에서는 헤르메스가 안 나오더라고. 그렇지. 에르메스로 교육받아서 그런가. 진짜 나 불어 배우고 알았어. 루이 까또즈가 루이 14세인 거. 그래 나도 그거 몰랐다. 최근까지 몰랐다. 나 불어 배우기 전에 그냥 브랜드 이름인가 보다 그랬어. 나도 최근까지 몰랐다. 야, 니 남편 죽어. 웃기냐? 내가 무식자랑 하니까 웃기냐? 근데 이런 그 유명인 말고 혹시 어렸을 때 접했던 외국인 혹시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 이런 되게 많은데 제가 그 얘기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이제 아무래도 의정부니까 그 미군 부대나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인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렇죠, 동네가.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학원을 갔다가 밤 늦게 이제 집에 걸어가야 되는데 집까지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였어요. 근데 한 11시쯤에 학원이 끝나 10시인가 11시에 끝나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같은 길에 내 앞에 미군이 걸어가. 근데 무서운 거야. 왜냐면 당시에 이제 좀 뭐 흉흉한 일들이 왕왕 있었으니까. 그리고 좀 가다가 무서운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게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네. 나를 쳐다보더니 꼬마야! 한 거야. 꼬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그냥 꼬마야라고 그랬어. 네이티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같이 가재. 어두우니까 같이 일로 오라고 같이 가자고. 이게 이 거리가 근데 이 거리가 위험하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We go together. 아니 그러진 않은 거 그냥 같이 가자 그랬다니까 뭐 자꾸 위고 투기다니다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가면서 뭐 너 어디 사니?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무서워서 신경 쓰면서 갔다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야. 의정부 군인 무섭지 않아. 뭐 이러면서 연천 군인 아저씨 연천 미군 더 무섭다. 네? 되게 사소한 그 지역 감정을 만들어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그 미군 사단은 나름 뭔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배우거나 행정직 뭔가 좀 그런 직원들이 많고 연천 쪽이 그런 정말 약간 무서운 아저씨들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너무 의정부에 있는 미군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뭐 물어보고 막 이렇게 뭐 그러면서 갔어. 그런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되게 훈훈한 얘기고. 근데 그 다음으로는 그 의정부에서는 금요일만 되면은 그렇게 미군들이 뛰어다녀요. 옷 왜? 겨울에도. 그러니까 왜? 그게 모르겠어요. 백인들은 발에 약간 불이 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오빠도 그런 아니 하여튼 미국 그러니까 겁나 달려.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 미군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미군 다 미군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술을 많이 먹으면 몸에 열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사간 씨 또 모르는데 또 헛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나중에 물어봤는데 CT 그거 러닝하는 거? CT 프로그램이 있고 자주 달려요. 그래서 조깅해요. 조깅. 근데 조깅을 왜 하필 내가 돌아다니는 동네 거리에서 도냐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조깅이라면 뭐 강변을 달린다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도시의 한 가운데를 도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뭐 그 약간 번쩍거리는 옷 같은 거 입고 엄청 뛰어다녀요. 단체로 하는 거예요? 네, 단체로 그래서 그리고 할만하죠 그러면. 네, 근데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게 뭐 할 수도 있지는 않냐. 매주 금요일마다 달리는 백인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같은 시간대. 그렇죠. 그게 한국인도 아니고 그쵸, 외국인이면은 막 흑인 뭐 진짜 무서울 수 있죠. 진짜 몇 마일을 달리는 느낌 있잖아요. 몇 마일이요? 마일. 겁나 막 미터법이 아니고 겁나 달려. 1마일 아니고 1마일. 막 한두 시간씩 계속 달려요. 몇 마일 달려. 그리고 그런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맥주 먹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맥주를 피처를 들고 다니면서 먹어. 그러니까 피처를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술이 오르면 진짜 피부가 핑크색이 돼. 그건 맞아, 뭐 맞아. 그건 그렇긴 하더라. 세아야. 네. 그렇긴 하더라.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시골 출신인데 원어민 선생님을 고등학교 때 처음 어허. 맞이했어요. 이 세대 봐요. 이 세대 봐. 이 세대 차봐.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나는 못 봤어 한 명도. 난 원어민 본 적이 없어. 나도 본 적 없어. 저는 원어민 정말 그 중학교 때 잠깐 붐 일어가지고 1년만 있다가 그 원어민 선생님이 떠나시고 학교도 이 정책이 안 맥히는구나. 우리 애들한테 주입식이 짱이야 이러면서 이제 저희도 주입식이 짱인데 뭐냐면은 고3 때는 원어민 선생님 안 들어오고 고2 때 고1 잘 들어왔는데 영어가 일주일에 4실수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한 번 그것도 한국인 영어 선생님과 같이 들어와요. 왜냐면 그 원어민 선생님이 한국어 이용 능력이 제로야. 정말 제로. 제로라서 이제 애들이 뭔가 말을 안 듣고 이럴 때 제재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일반적인 회화 시간이니까 자기소개 해봐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농담을 막 해요. 조크를 했는데 American joke. 그거를 해서 웃는지 안 웃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거야. 네? 웃음까지 통제당하는 아니 이게 아니라 웃음까지 정도로 매겨지는 통제는 아니고 그냥 알아들은다는 뜻이니까. 이 정도로 애들이 알아듣는 농담인가를 계속 파악을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 남자들은 너네도 크면 바나 펍에서 술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빨리 알려줘요? 그래서 그 술을 먹는데 어떤 남자가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반복해서 봐서 바텐더가 너 굉장히 너의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랬더니 이렇게 딱 술을 먹다가 봤을 때 아내가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 집에 가려고 술을 먹는 거라고. 애들한테 하기에는 부적절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릴 것 같은. 재미는 있네. 소소하게. 너가 지금 이 나이여서 재밌을 수도 있어. 있어.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영어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웃는 애랑 눈치를 보고 웃는 애를 찾는 거야. 영어 실력을 파악을 하는 방법으로. 왜냐면은 자기소개 같은 거는 애들이 다 외운 대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영어 실력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 원어민 선생님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이 웃는 이유는 술도 마시고 바나 펍에도 가고 부인도 있기 때문에 웃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7, 18살 여자 고등학생들한테 근데 이게 알아먹어도 안 웃겨 난. 근데 다른 농담들을 많이 했는데 왜 이것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역으로. 웃겼네. 그게 애초에 꽂힌 거야. 착하게 웃겼네. 웃었네 그때. 그래서 그때 픽처 포토 이런 걸 할 때였는데 그거 피카소의 이야기다 막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 오빠도 알 것 같은데 어떤 그 피카소한테 초상화를 의뢰했는데 나의 아내와 너무 닮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렇죠. 피카소가 그러면 아내 사진 좀 보여달라고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자꾸 납작해요? 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했을 때 애들이 웃는지를 해서 난 안 맞아 미국이랑. 그때 뭐 나 지금 한국어로 얘기해 주는데도 안 웃잖아. 그때 배웠던 게 생각나니까 사진을 찍는다는 동사를 테이크를 쓴다. 네. 하면서 테이크 픽처 뭐 테이크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수업을 해줬던 생각이 나. 좋은 선생님이네 그거.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달리기 하는 그 미군 아저씨들을 보고 그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파트너에서 일을 좀 하게 됐었는데 그때 오는 그 미군들 중에 좀 오래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래 계셨던 분이 그분은 그냥 한국 사람이야. 그냥 한국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이다도시 같아? 이다도시 레벨도 안 돼. 이다도시보다 더 잘해 한국말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래 뭐 듣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아저씨 이름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로봇이라고 하자. 그분이 뭐 듣고 싶은 거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그 싸이 노래 싸이의 그 뭐지 아버지 관련된 노래 있잖아요. 네. 그걸 틀어달라고. 그 다음에 그게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래 다 부르면서 몇 줄 맞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게 오래 살면 다 되는구나. 관심이 있으니까. 네. 노래도 엄청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때 좀 놀랬었어요. 저는 네 말해서. 네, 그래서 되게 그리고 나름 술을 또 먹다 보면 이게 좀 뭐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야기라던가 뭐 종교적인 이야기라던가 뭐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그런 걸 했을 때 그냥 약간 동네 아저씨가 그냥 버드와이저 좋아하는 그냥 흰머리 많은 동네 아저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외국인과 쉽게 친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이제 다른 미군하고 같이 왔을 때는 영어 하는 거 보면 또 외국인이야. 또 한국말 할 때 보면 또 한국 사람.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민씨 같은 경우 의정부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고 그런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보이스카웃이었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잼볼이라는 세계적 행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월드 파티야. 그렇죠. 예. 근데 91년도인가 한국에서 그걸 개최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보이스카웃들이 다 모였던 적이 있었어요. 보이스카웃 연맹.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집에서 숙식을 했어요. 음. 예. 저도 이제 보이스카웃이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아우 부잣집 아들이었네. 부의 상징. 제 방을 뺏겼습니다. 아니, 저랑 형방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 잠만 잤었어요. 영국에서 온 데이빗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남대문 구경도 시켜주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했던. 네. 제 친구도 걸스카우트 했는데 한 명은 이집트 가고 한 명은 일본에 가서 자고 왔었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학교 때인가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굣길 친구들이랑 집에 가다가 외국인이 걸어간다. 그러면은 웰컴 투 코리아 이러고 도망가고. 어머. 네. 어머. 네. 깜짝이야. 하긴 우리도 스페인에서 당했잖아. 지나가고 있는데 동네 초딩들이 막 쫓아와. 이제 곤니치와 그러고 도망가는 거야. 어머. 지네가 아는 동양인이 일본 사람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에라 이놈들아 한국 사람이다. 제가 그 교포학교를 왔다고 예전에 이제 있는데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온 거죠. 간 건데 온 거죠. 간 건데 네. 온 거. 경주에 갔는데 초딩들이 쪽발이다 이래가지고 잡아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쪽발이 아니야 이 새끼야. 강경파. 여기는 온건파. 여기는 비둘기 거긴데. 그랬더니요.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더라고. 네. 누가 옛날에 설마 그랬는데. 쪽발이가 한국말 할 줄 몰랐던 거죠. 머리가 되게 큰데 일본이 뭔가 사이즈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헬멧을 사러 갔는데 되게 큰 사이즈가 있어서 자기한테 맞더래요. 기분이 좋아서 야 쪽발이가 생각보다 대가리가 큰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야 쟤도 머리 크잖아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도쿄에 생각보다 한국 사람이 많이 삽니다. 네. 어떡해. 그래서 저 외국 가면 도쿄에 가면 한국어 안 써요. 네. 진짜 딱 그렇게 말하는데 네. 그 사람이 어른이 되죠. 그런 사람. 네. 그렇죠. 네. 그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가방에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걸 달고 있었는데 심슨 액세서리를 달고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막 젯소 같은 걸 칠해가지고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옆에 앉아있던 일본인 여성 2명이 내 그 심슨 액세서리를 보더니만은 일본어로 저 사람 돈이 없나봐 이러는 거야. 알아들을 줄 모르고.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제가 가방 속에서 일본어 책을 꺼내가지고 일본 소설을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요? 깨달아라 네, 이것들아. 깨달아라 이것들아. 왜냐면 혼잣말을 할 수 없잖아. 일본어. 그렇지. 갑자기 랩 같은 거 할 수 그렇지. 없잖아. 근데 오빠 너무 헤이요. 점잖다.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나 같으면 야 너 지금 나한테 네. 뭐라 그랬니? 네. 또 안 돼. 뭐를 해. 또 안 돼. 또 실제로 그러면 또 그렇게 안 돼. 근데 저는 그 반대의 경험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유럽 갔을 때 그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 이제 지하철이 마주 보는 거였는데 제가 뭐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그 같기도 수단 해요. 아저씨? 아니 너랑 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때 저랑 그때 이제 여행 메이트로 거기서 만나신 분이랑 이렇게 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앉았죠. 근데 반대편에 커플이 탔는데 자리는 2개인데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어머머머.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의 사랑을 막 어머. 속삭이고. 아이고. 아니 근데 이게 아이고. 우리가 한 지금 몸이야 한 몸. 지금 저희가 한 몸이 지금 한 몸이도 저희가 아닌데. 이 녹음하는 이런 이거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막 정말 사랑이 그- 미로를 나눠? 그러니까 그 설왕설래라는 게 네네네. 이 어떤 뜻으로 만든 건지 한 분이 알겠더라고. 아. 그러니까 나 그 너무 한문의 민망- 뜻을. 너무 민망한데 그렇다고 또 안 찾아볼 수도 없어. 앞이니까. 마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옆에 계신 그 메이트 분이랑 정말 혀돌림이 장난 아니네요. 말면서 역시 외국인들이 혀도 긴가 봐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떻게든 축구 중계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솔직히 저도 그 하면서 참 내가 어글리 코리안 같다. 라고 했지만 근데 얘네도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래. 물론 너희 나라 문화에서는 그런 건 난 알겠는데 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민망해가지고. 민망하니까. 근데 어렸어? 근데 여기서 내가 민망한데 내가 여기서 말까지 안 하고 이분이랑 뭔가 이렇게 하고라도 안 하면 얘네가 나중에 집에 가면서 왠지 저 동양 새끼가 나 되게 의식한다고. 막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우리 빤히 쳐다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내 딴에는 여기서 내가 이거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네. 물론 그 사람들이 한국말 알아들을 수도 있지. 근데 한국말 알아들었으면 난 더 뭐라 했을 거야. 그치. 아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야. 대체로 안 좋은 일들만 있네요. 나 좋은 외국인들. 일 하는 게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저희 집이 몇 번 말하시면 되게 시골이라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찍이부터 있었고 아버지가 그쪽 나라로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영어도 짧고 그 나라도 전화 받는 분이 영어가 짧으니까 양쪽이다. 전화를 했을 때 상황. 미스터 킴을 바꿔달라가 되게 어려운 거야. 미스타킹. 예, 미스터키. 그래서 그 동네 그 이주 노동자 분인데 그때는 한국에 오는 게 까다롭던 시절이라 그 나라에서 굉장히 인텔리 분들이 오셔서 한국에서 그렇지. 일을 하실 때였어요. 했더니 한글이랑 영어랑 자기네 나라 말을 아주 단정한 글씨로 적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사례를 하는데 이 무슬림은 남을 도와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받지 않는 거예요. 되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고향에 있는 아내한테 금부치 보내는 걸 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요즘에 뭐 이주 노동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되게 좋은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들이 남의 나라 와서 검소하게 살고 이런 거를. 네. 마지막 에피소드에 걸맞는 훈훈한 얘기네요. 훈훈한 얘기를 하고 네. 싶습니다. 멋있네요. 민 씨가 뭐 할 말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초를 치려는. 또 초칠만한 안 좋은 얘기를 비슷한 그 있긴 한데. 네. 하지 마. 예. 마음에 품어. 그 저희 동네에도 이제 많이 사셨는데 외국거리야. 그 분들이 이제 고향에 전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말로 전화하는 건 솔직하게 이제 외국어로 전화하는 거는 되게 좀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이 되게 시끄럽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던 것처럼 아침에 막 일어나면 그분들의 그 전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차. 그러니까 마치 내 핸드폰 알람 같아. 어렸을 때. 아살라말라이쿰. 근데 막 엄청 빨리 막 이게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친구가 맨날 이제 아침 학교 갈 때 너 오늘도 랩 들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중독 래퍼. 맨날 되게 라임 쩐다고 막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어릴 때예요. 물론 어릴 때. 되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다음 네. 중학생, 초등학생 이 정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2회에 걸쳐서 추억의 외국인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외국인과 관련된 그리고 외국인 유명인들 관련된 얘기 있으시면은 팟빵 리뷰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하트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추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